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7주차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까지 여러분들이 그 첫 번째 영상 제작 과제들을 제출해 주었는데 메일로 보내준 친구들도 있었고 했는데 다 잘 받아보았고요. 굉장히 나름의 개성들을 잘 살려서 과제를 잘 해준 것 같아서 굉장히 재밌기도 했고, 보면서 제가 뭐 유익한 정보를 얻은 그런 내용들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뭐 얼굴이 나온 친구들이 많진 않았지만 어쨌든 이제 비대면으로 수업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어쨌든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또 알 수 있었던 그런 내용들이어서 어, 잘 받아보았다는 얘기 이제 전하고 싶고, 또 나름대로 다들 이렇게 열심히 만들어 준 것 같아서 어, 네, 잘 마무리가 된 것 같고요. 아마 그 지금 저희가 그 어, 대면 비대면 수업에 대해서 설문을 진행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결과를 보면 지금 비대면 수업에 대한 그 응답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그래서 그 남은 학기 동안의 수업 진행도 지금까지 진행됐던 것처럼 이제 비대면으로 진행을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대면으로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중간에, 한번 다시 수정했던 강의 계획서를 조금 다시 수정을 해서 했어요. 그래서, 대면 강의를 하게 되면 이제 학교에서 팀으로 영상 제작을 실제로 해보거나 하는 작업들을 좀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그런 것들은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학교에서 실습실을 빌려서 진행하는 어떤 영상 제작 실습 같은 것들도 좀 진행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대신에 이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경험이 있는 그런 그 유튜버를 모셔서 특강을 듣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고, 그 시간은, 아마, 되도록이면은, 라이브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래 수업 시간이 금요일 오후 12시부터 3시거든요. 그래서 뭐 3시간 내내 특강을 진행하지는 않게 될 것 같은데, 한 2시간 정도?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이제 진행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아마 진행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섭외가 마무리되는 대로 날짜를 확정해서 미리 공지를 해 드릴게요. 그러면, 그날은 이제 그 주는 이제 녹화 강의가 아니라, 실시간으로 이제 특강에 참여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그 이야기도 듣고, 이제 질문도 질의응답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학기에도 이렇게 라이브로 특강을 한번 진행을 했었는데요. 반응이 되게 괜찮았어요. 내용도 되게 재미있었고, 그래서 아무래도 그 실제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시는 분의 이야기다 보니까 어떤 팁 같은 것들도 좀 들을 수 있었고, 그래서 이번에도 라이브로 이렇게 특강을 진행하면서 여러분들의 질문도 좀 받아보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그 구체적인 일정은 지금 섭외가 좀 마무리되는 대로 그 결정이 될 것 같고, 뭐 당장 다음 주나 뭐 이렇게 진행되진 않을 거라서 미리 제가 공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날은 아마 한 1시에서 3시 정도 진행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줌 라이브로 아마 진행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좀 변동이 있다라는 것을 공지를 드립니다.
오늘은 몇 가지 그 크리에이터 창업 사례를 소개를 할 건데, 저도 사실은 이제 강의를 준비하면서 알게 된 케이스들, 원래 알고 있었던 케이스도 있기는 하지만, 어, 그 강의 준비하면서 새로 알게 된 케이스들도 있는데 굉장히 좀 재밌는 케이스들이 있는 것 같아서 몇 가지를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일단은 다 이제 유튜브에 관련된 내용이라는 공통점이 있기는 한데, 사실은 유튜브만 크리에이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글을 쓰는 것으로 크리에이터가 될 수도 있고, 그림을 그리는 것으로 될 수도 있고, 무언가를 만드는 것도 크리에이터인 거고, 예를 들면 뭐, 손재주가 있는 분들은 여러 가지 뭐 액세서리 만들 수도 있고 생활용품을 만들 수도 있고 다양한 방법이 있잖아요. 그래서 크리에이터의 사실 범주는 되게 다양하다고 생각하지만 이제 유튜브에 관련된 사례들 몇 가지를 일단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제가 이제 발견한 사례는 이제 수다쟁이 쭌이라는 사례인데 이분은 이제 그 도티가 있는 샌드박스 네트워크 샌드박스 네트워크는 제가 지난번에 한번 이제 수업 시간에 예시로 든 적이 있는데, MCN이라고 다중채널 네트워크, 회사죠. 그래서 크리에이터들이 더, 왕성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플랫폼 같은 역할을 하는 크리에이터들의 플랫폼 같은 역할을 하는 그 MCN에 소속되어 있는, 분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분을 발견하게 된 게, 맨 처음에 관련된 글을 읽은 거는 퇴사학교라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그 퇴사학교라는 게 이제 그 퇴사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떤 삶의 방향을 찾은 그런 분들이 또 퇴사를 고민하고 있는 분들에게 여러 가지 조언을 해주고 하는 그런 식의 이제 프로그램인데 거기에서 이제 발견을 하게 됐고 거기에서 실제로 영상 제작 관련된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퇴사를 하고 이제 크리에이터가 된 사례로 소개가 된 거죠. 네. 그래서 이분의 스토리를 좀 보게 됐는데, 네, 제가 처음에 이 수다쟁이 쭌 사례를 발견한 사이트인데요. 이 퇴사학교라는.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 혼자서도 유튜브 크리에이터 되는 법 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선생님이라고 해서 저는 맨 처음에 정말 중고등학교 선생님인 줄 알았어요. 네, 그런 게 아니라 이 퇴사 학교의 선생님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스토리가 쭉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네, 지금 현재 샌드박스 네트워크 소속 크리에이터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이미 이제 작은 개인 사업을 하고 계시고, 사실 이분 같은 경우는 영상을 전공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추계에 대해서 영상을 하긴 하셨지만, 그래도 평범한 회사원으로, 영상 제작 관련된 일을 하는 회사원으로 살다가, 이제 독립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결심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창업하게 된 스토리가 나옵니다. 여기 들어가 보시면, 네. 제가 사실 이렇게 미리 띄워놨었어요. 그래서 이 띄워놨던 이거를 한번 보시면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한번 이 글을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여러분들 이제 주로 3, 4학년? 물론 2학년들도 있지만, 3, 4학년들일 텐데,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요? 굉장히 여러분이 미래에 겪을 수도 있는 그런 어떤 직장인들의 고뇌와 고민과 도전과 경험들이 많이 녹아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지금 직면하고 있는 문제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자기 자신 창업을 하게 된 스토리 이렇게 쓰고 있는데, 네. 사실 영상 제작 일이 굉장히 어렵다고 저도 알고 있어요. 들어서. 굉장히 일단 시간이 많이 들고, 아무래도 좀 팀으로 일하면서 이제 해야 되니까 자유 시간도 많이 없고,
시간에 쫓기는, 마감 시간에 쫓기는 경우들도 많고, 굉장히, 힘든 일이죠, 사실. 근데, 그래서 이제 그 안에서, 약간 쳇바퀴 도는 듯한, 쳇바퀴 돈다기보다는 굉장히 좀 개인의 어떤 좀 사생활이 없는 그런 삶을 살다가, 이제 독립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그 크리에이터가 되면서 좀 이렇게 준비했던 것들, 팁 같은 것들도 이제 좀 나오는데, 뭐, 크리에이터 교육에도 참여하면서 도움을 많이 얻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콘텐츠, 이 제작을 하면서 또 느끼게 된 팁 같은 것들도 이제 여기 잘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현재 이렇게 보시면 이게 지금 2017년 글인데요. 지금은 이렇게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탈링이라는 약간 그 원데이 클래스 같은 그런 어떤 여러 가지 그, 그 고객들이 많은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어떤 기술이나 이제 어, 지식들을 전달하는 그런 클래스들을 모아놓은 플랫폼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원데이 클래스도 진행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직장인에서 실제 창업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창업을 한 다음에 크리에이터로서 어느 정도 성공을 한 다음에 또, 그 경력과 경험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강의도 열게 되고, 특강도 많이 하고, 교육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분 같은 경우는 책도 내셨더라고요. 보니까. 이것도 작년 여름에 나온 책이더라고요. 왕초보 유튜브 부어방 이렇게 해가지고 마찬가지로 유튜브를 처음 하는 사람들 누구나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그런 책 내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중에서도 이런 좀 취미로라도 아니면 먼 미래 부업을 위해서라도 해보고 싶은 좀 유튜브를 좀 더 제대로 배워보고 컨텐츠를 만들어보고 싶은 크리에이터가 되고 싶은 그런 의지가 있는 분들은 이런 책들이 요즘 사실 되게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강의 준비하면서 찾은 것만도 정말 여러 권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책들을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은 그 유튜브에 이렇게 컨텐츠를 올려서 수익을 창출하는 그런 프로세스도 간단히 나와 있고 하죠. 네. 이건 지금 실제 책 내용의 요약판인데도 굉장히 좀 유익한 것들을 볼 수 있네요. 네. 심지어 얼굴을 공개할 수 없는 경우에 또 어떤 걸 할 수 있을지 이런 식으로 이 내용이 구성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책도 내시고 그럼 또 이것도 이 수다쟁이 쭈네 어떤 수입원이 되는 거겠죠. 이 책의 판매 수입 같은 경우도. 그래서 제가 이분의 어떤 그 창업 사례를 이제 검색을 하다가 알게 된 건데 여기 이게 네이버 포스트거든요. 제가 이건 링크를 알려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아마 이 내용을 바탕으로 책이 나오지 않았나 싶어요. 여기 보면 이렇게 네이버 포스트, 네, 네이버 포스트로 이 이 책의 내용에 해당하는 핵심적인 내용들 이렇게 시리즈로 연재를 해 놓으셨더라고요. 요즘에는 이렇게, 책을 출판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 책의 컨텐츠를 가지고 온라인에도 일정 부분 공개를 하면서 이렇게 마케팅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어쨌든 마케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여기서 굉장히 유용한 정보들을 많이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포스트가 엄청 조회수가 높죠? 네, 이런 거는 이제 여러분들에게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만한 포스트이죠. 그래서 보시면 무료 프로그램 중에 쓸만한 것과 유료 프로그램 중에 쓸만한 것, 이런 것들 이제 비교해서 어떤 거를 쓰면 좋을지, 이렇게 좀 설명해 놓은 것들이 있죠. 그래서 뭐 여기에도 나와 있고요. 다른 포스트들도 보면은
굉장히 이런 것들, 이렇게, 동영상 대본을 작성하는 방법, 이런 어떤 노하우 같은 것들, 네, 이렇게 나와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과정들, 를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 필요한 것들을 보다 보면은 굉장히, 어, 책을 꼭 사지 않더라도 되게 유용한 정보를 여기서부터도 많이 얻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도 근데 책을 한번 구해서 읽어보고 싶다는 생각은 많이 듭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포스트들이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제 수업에서 분명히 다 얻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은 이런 그 포스트들을 통해서도 좀 팁을 많이 얻을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한번 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좀 관심이 있으면 좀 더 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지금 오프라인으로 강의를 하기도 어렵고, 또 제가 영상을 제작한 전문가가 아닌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제가 찾은 여러 자료들, 자원들을 최대한 여러분들에게 연결시켜 주는 것, 그리고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향성을 좀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인 것 같아요. 네, 그 다음 사례도 제가 사실 강의 준비하면서 우연히 유튜브에서 찾았던 채널이긴 한데 관련 기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유튜브 채널의 이름이 되게 특이했어요. 소사장 소피아라는 그런 채널이었는데 이 채널을 만든 분의 어떤 이야기가 이렇게 이제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한번 소개를 해주고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네, 이분은 이제 어떻게 그 시작을 하게 됐냐면, 이제 육아휴직 중에 그 약간 경력 단절 상태였던 거죠. 근데 이제 그때, 어, 정말 육아로부터 힘든, 것을 좀 탈피하려고 약간 정말 친구와 얘기하듯이 유튜브에다가 영상을 찍어서 올리기 시작한 게 이제 시작이 되어가지고, 지금은 굉장히 많은 조회수를 거두고도 있고, 또 이분은 되게 재밌는 게 중년들을 위한 그 유튜브 그 클래스를 운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그 중년들을 위한 그 유튜브 강좌 클래스를 개설해서 이제 그 40대 이상만 가입을 할 수 있는 그런 클래스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 굉장히 나름대로 블루오션을 잘 찾으신 거죠. 사실 우리 이제 아버지, 어머니, 부모님도 그보다 더 나이가 많은 세대에서는 사실 이제 유튜브를 볼 수는 있죠. 요즘 참 유튜브 많이들 보시잖아요. 어르신들도 참 유튜브 많이 보시는데 사실 클릭만 하면 되니까 영상을 보는 것 자체는 어렵지 않죠. 근데 그런 콘텐츠를 만들어 올리는 것은 사실 좀 다른 문제잖아요. 굉장히 사실 기계화도 많이 익숙해야 되고, 그런 상황인데, 이제 그분들을 위해서 딱 그분들의 눈높이 맞춘 그분들이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그런 클래스를 개설해서, 아까 이제 수다쟁이 쭌 같은 경우에는 약간 젊은 사람들 또는 직장인들, 뭐 이런 조금 그런 컨텐츠 제작이 조금 익숙할 수 있는 그런 세대를 타겟으로 하고 있다면 이분은 중년의 그 고객층을 대상으로 지금 이런 강좌를 또 운영하면서 또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창업이라는 개념에서 보면 어떤 자신의 일상을 담은 콘텐츠에서 시작해서 또 자신이 가지고 있던 경력, 이분은 이제 은행원이었는데 그 경력을 살려서 그걸 담은 내용의 컨텐츠를 올리고 그리고 그것이 채널이 활성화가 되고 하다 보니까 또 그 경력을 가지고 이제 컨텐츠 제작까지도 갈 수 있는. 처음엔 이분 이제 지난번이 아니라 아까 말했던 수다쟁이 중 같은 경우는 애초에 전공이 영상 제작을 전문적으로 배우는 사람이었지만 이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전혀 그런 것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관련되어서 컨텐츠 제작과 관련된 일까지도 이제 강의를 할 수 있는, 그런, 경력을 갖게 된 거죠. 마찬가지로 이게 그것도 이분에게 굉장히 수익 창출의 요소가 될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굉장히 다양한 그 컨텐츠를 가지고 이렇게 유튜브에다가 업로드를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은행에서 일을 하셨기 때문에 관련된 경매라던가 재테크라던가 뭐 주식이라던가 여러 가지 이런 관련된 내용들뿐만 아니라 어떤 생활에 관련된 내용도 이렇게 있고 이 책도 그 출판하셨다고 해요. 엄마는 오늘도 유튜브로 출근한다.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생각하면 유튜브는 사실 창업의 측면에서 생각하면 본인이 어떤 콘텐츠와 노력이 더해진다면 굉장히 많은 가능성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어, 정말 넓은 바다와 같은 곳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실제로 이 기사에서도 아까 그 인터뷰 기사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영상을 전공한 사람이 아니더라도 어떤 계기로 인해서 이렇게 유튜브를 시작하고 나중에 이제 유튜브 크리에이터로서 이렇게 경력을 쌓아갈 수 있다는 그런 사례로 한번 소개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 다음 사례는 이제 그 태용,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2호라는 스타트업의 사례를 좀 소개를 하고 싶은데요. 이 채널 여러분들이 얼마나 알고 계신지 잘 모르겠어요. 기회가 된다면이 아니라 한번 꼭 들어가 봤으면 하는 채널입니다. 왜냐면 워낙 컨텐츠가 좋은 게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한번 그 채널을 한번 검색해서 들어가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유튜브에 태용을 검색하면 이렇게 채널이 뜨는데요. 여기 보시면 굉장히 다양한 기업가들, 창업가들의 사례를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굉장히 다양한 사례들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태용이 이제 자기 이름인데 지금은 엄밀히 말하면 2호로 바꿨거든요. 그래서 제가 같이 업로드하는 영상에 보면 이 태용이 어떻게 처음 유튜브 컨텐츠를 만들게 되어서 지금 스타트업까지 오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굉장히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은 이제 1인 미디어의 어떤 그 채널 운영자에서 2호라는 이름의 스타트업으로 전환되는 그 과정에 서 찍은 그런 영상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굉장히 꾸준히 채널이 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어떤 그 영상들은 뭐 10만에 가까운 조회수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채널의 내용들은 사실 여러분이 지금 제가 컨텐츠 크리에이터의 한 명으로서 지금 태용이라는 사례를 들었지만 내용 자체가 굉장히 유익한 게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 저도 이제 경영학을 전공을 했고 지금도 여러 가지 그 창업 교육 관련된 그런 쪽에서 좀 일을 하고 있는데 물론 저도 이제 시작 단계긴 하지만 굉장히 참고할 만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또 분들의 얘기를 듣다 보면은 또 여러분이랑 비슷한 또래의 어떤 창업가들이 있기도 하고, 그리고 굉장히 어떤 삶에 도움이 되는 약간 멘토링 같은 느낌의 그런, 내용들도 있고, 또 사회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좋은 기업의 사례들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유익한 내용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채널의 내용 자체가 어떤 곳에서는 이제 수업 자료로도 많이 쓰인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실제로 수업 자료로 쓴 적이 있는데 굉장히 유익한 자료들이 많아서 여러분들도 한번 그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이 알만한 그런 기업들의 사례도 있고. 근데 사실은 이 태용의 이야기도 이제 한 인터뷰 기사를 통해서 좀 자세히 알 수 있었는데, 이 내용도 한번 기회가 된다면 시간을 내서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친구는 스티브 잡스도 모르던 사람이었다고 해요. 네. 군대에서 처음 알게 되었고, 그 이후에 이제 군대를 제대하고 이런저런 일을 하다가 어떤 계기로 인해서 무작정 미국 실리콘밸리로 날아가서 창업가들을 만나기 시작한 게 이제 시작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 결과물들이 이 채널에 영상 컨텐츠로 남아있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굉장히 어떤 계기로 인해서 시작한 또 컨텐츠가 이렇게 쭉, 성장해온 스토리를 좀 볼 수 있는데, 그 컨텐츠의 내용을 떠나서 이 김태용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도전 정신? 한번 해본 그 실행력 같은 것이 굉장히 이 채널을 많이 키우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 태용이라는 채널도 좀 굉장히 성공적인 창업 사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여러분들 이 영상도 한번 보시고 이 내용도 한번 읽어보면서 어떻게 정말 무작정 카메라 하나 들고 시작한 그 실리콘밸리의 이야기가 지금 태용이라는 채널을 만들게 되었는지 성장하게 되었는지 그런 과정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제 어떻게 부족한 자원을 이제 가져오려고 어떤 시도들을 했고 그게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를 좀 볼 수 있는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네, 벌써 한 2달 됐네요. 강의 시작한 지가 그 정도 됐으니까 창업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앙트르프르너는 일을 일으키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이제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자원을 활용해서 어떤 일을 만들어내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이 지금 태용의 사례가 딱 그런 것에 맞는 사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분이 어떤 컨텐츠 크리에이터 관련된 영상을 이제 제작해서 올린 것들도 있기 때문에, 유튜브에서 되게 쉽게 찾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찾아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태용의 사례를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었고요. 그리고 여러분 같은 대학생의 입장에서 이렇게 크리에이터 활동을 하는 친구들이 있진 않을까라고 해가지고 제가 이제 대학생 크리에이터로 한번 검색을 한번 해봤는데요. 몇 가지 사례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로 이렇게 그 유튜버 크리에이터의 강연 그 브이로그가 떠서 이제 들어가 봤더니 이제 이런 그 채널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재밌게도 유튜브 시작한 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그 대학교 댄스 동아리에서 활동을 하는데 그 활동 내용을 이제 그 컨텐츠로 해서 올리고 하다가 이렇게 조금 인기 있는 채널로 발전한 거를 이렇게 볼 수 있었어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경북대학교 학생인데 지금 현재 재학 중이고 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있고 대학생 브이로그도 요즘에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브이로그들도 되게 쉽게 찾아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브이로그가 사실 지금 엄청 내용이 막 풍성하지는 못한 걸 수도 있는데 왜냐면 이제 코로나 때문에 다들 온라인으로 강의 듣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친구 만나는 모습들도 있고, 과제하는 모습들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그, 대학생들이 이제 브이로그 이렇게 찍어서 올리는 경우들도 있고, 대학생들을 위한 이런 상상 유니브 같은 이런 이제 채널들도 있고, 이런 데는 이제 대학생 기자단들 같은 경우에 이렇게 찍어서 올리는 거겠죠? 네, 근데 제가 이제 좀, 좋아하는 채널 중에 하나는 이 또모라는 채널인데, 이게 여러분 혹시 아는지 모르겠는데, 네, 서울대 음대생들이 만든 채널이거든요. 굉장히 사실 음대 같은 경우는 전공 중에서도 굉장히 좀 특화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가 사는 세상이 아닌 약간 다른 세계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럼 그 세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까? 이제 이런 궁금증을 좀 해소해주는 그런 영상들이 많아서, 너무 재미있게 보게 되는 것 같고요. 사실 뭐 클래식을 그렇게 엄청 좋아하지 않더라도 누구나 좀 재미있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친구들이 어떤 계기로 이거를 시작하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처음에 이거를 알게 됐을 때 사실 뭐 콘텐츠가 그렇게 많거나 하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굉장히 콘텐츠들도 다양하게 올라오고 점점 이제 유명한 음악가들이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이거를 이렇게 보다가 우와, 이 연주자 정말 멋있다. 한국에 이런 연주자도 있구나. 뭐 아니면 이런 이런 노래도 있구나. 이건 이렇게 연주하는구나. 막 이런 식으로 새로운 지식을 좀 알게 되는 것들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여기서 보다가 어떤 굉장히 훌륭한 연주자를 알게 돼서 그 연주자의 유튜브 채널에 갔더니 이제 댓글에 보면은 뭐 또모를 보다가 왔습니다. 막 이런 사람들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굉장히 좀 영향력이 큰 채널이 되어가고 있다는 거를 저도 이제 이렇게 구독자로서 좀 느낄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걸 발견했을 때는 이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굉장히 유명한 채널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 우리와 지금 그렇게 관련 있는 전공은 아니지만 뭐 나름대로 우리도 나름의 컨텐츠가 있다면 이렇게 대학생일지라도 이런 컨텐츠 제작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리고 아까 그 PPT에서 보여주었던 그 뭉댕이라는 그 유튜버 같은 경우에는 대학생이잖아요. 근데 맨 처음에 올렸던 컨텐츠가 카페 알바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 채널이 지금은 이제 여러 가지가 올라와 있는데 맨 처음에 올렸던 그 초기에 컨텐츠들 중에는 이 카페 알바 영상이 많더라고요. 아마 이게 지금은 8만 회가 넘었지만 당시에는 그렇게 높은 구독수는 아니었겠죠? 네. 그리고 뭐 휴학생과 1시간 함께 공부합시다. 뭐 이런 것도 있고. 근데 이런 것들 사실 여러분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컨텐츠죠.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제 첫 번째 영상 제작 과제를 많이 보내줬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보지는 못하지만, 어떤 생활을 하면서 지내고 있는지를 좀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또 소통의 도구가 된 거죠. 네, 그래서 되게 재밌게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도 카페 알바 브이로그로 이제 시작을 했는데, 이 자신이 활동하고 있는 동아리 춤과 관련된 이런 이제 컨텐츠들을 올리면서 점점 구독수가 늘어난 것 같고, 이제 나중에는 이제 먹방도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그 대학생이지만 이 유튜버 크리에이터로서 지금 이렇게 점점 컨텐츠가 좀 늘어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마음만 먹으면 이렇게 컨텐츠들을 제작해서 올리고 또 이런 것들로 이제 조회수를 올리고 또 그러다 보면 광고 수익이 생길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한 단계 한 단계씩 이제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들 중에 단순히 이제 뭐 수업에 그치지 않고 정말로
크리에이터로서의 어떤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다라는 경우에는 이제 이런 대학생들의 크리에이터 성장기 같은 것들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유튜브 크리에이터들 중에서 이렇게 실제 어떤 좀 단순히 컨텐츠 크리에이터로서만이 아니라 이것이 자신의 어떤 그 경력 또는 창업 이런 것들로 이어진 몇 가지 사례들을 살펴보고 마지막엔 이제 대학생, 실제 대학생의 그 입장에서 이런 크리에이터로서 활동하고 있는 사례들도 조금 살펴봤는데요. 사실 이제 결론은 어떤 화려한 기술이나 이런 것보다도 이제 컨텐츠가 참 중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면서 동시에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이게 보면, 지금 이 사례들도 보면 온전히 크리에이터로만, 이렇게 그 시작을 했다거나 처음부터, 어, 아예 이걸 뭐 기획을 해서 난 크리에이터가 되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했고 이랬다기보다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동기로 인해서 컨텐츠를 제작하게 되고 그 컨텐츠 한두 개, 뭐 두세 개, 그게 뭐 10개, 20개가 기회가 되어서 그것이 기초가 되어서 그걸 바탕으로 또 다음 단계가 생기고 또 다음 단계가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자신도 점점 처음에는 뭐 흥미로 몇 개 만들었다가 아니면 그냥 한번 몇 번 시도해 볼 셈으로 이렇게 시도를 했다가 점점 그것이 그 성장하게 되고 그러면서 자신도 크리에이터로 성장하게 되고 그것이 어떤 업으로까지 연결되게 되고 이런 과정들이 이제 펼쳐지는 거를 좀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수업을 듣게 된 동기는 굉장히 다양할 거예요. 정말 학점 맞춰서 들어온 경우도 있을 거고, 뭐, 그때는 이제 온라인으로 할 줄 몰랐겠지만, 시간 맞춰서 경우도 있을 거고, 패스논패스라서 듣는 경우도 많을 거고, 굉장히 다양한 경우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처음에 얘기했듯이 그 어떤 동기라도 사실 상관없어요.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어쨌든 이 수업을 선택했고, 이 수업을 통해서 무언가 얻어가야 한다면 그 하나가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뭐, 유튜브에 대해서 잘 몰랐다가 알게 됐어요. 뭐 컨텐츠라는 것에 대해서 좀 이해하게 됐어요. 뭐 영상 제작을 해보게 됐어요. 이런 걸 수도 있는데 어쨌든 아마 그 지금 당장 어떤 구체적인 컨텐츠를 찾아서 그거를 꾸준히 가져갈 수 있는 상황에 있는 친구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아까 퇴사학교도 그렇고 뭐 그 소사장 소피아 그런 채널에서 봤지만 여러분의 인생에서 어느 순간에는 이런 여러분만의 컨텐츠가 생기는 때가 분명히 올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다못해 직장 생활만 하더라도 그거 자체가 또 컨텐츠가 새롭게 될 수도 있고, 물론 여러분의 학교 생활 자체가 컨텐츠가 될 수도 있지만, 지금은 딱히 내가 어떤 컨텐츠나 관심 주제가 없다라고 느껴지더라도, 언젠가 그런 순간이 올 수도 있고, 또 어떤 필요가 생길 수도 있는 거죠. 컨텐츠에 대한 필요들. 뭐 예를 들면 하다못해 막 그런 경우들도 있잖아요. 요즘에는 막 결혼식 때 식전 영상 같은 거 찍을 때 업체에 많이 맡기는데 뭐 그런 것들 직접 만들어 볼 수도 있는 거죠. 하다못해 뭐 가족을 위해서 아니면은 주변 친구나 연인을 위해서 뭐 사진이나 영상 같은 걸 모아서 편집해서 선물 같은 걸 만들 수도 있는 거고 사실 되게 다양한 방법으로 이런 걸 활용할 수 있는 기회들이 여러분의 앞으로 남은 시간들 속에서 언젠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때 이 수업에서 들었던 것들이, 알게 모르게 들었던 것들, 또는 그때 찾아놨던 자료들, 뭐 한번 만들어봤던 그 영상 제작의 경험,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네, 그래서 기왕에 이제 수업을 듣게 된 거,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하고 싶을 때, 근데 난 진짜 한 번도 안 해봐서 그런 거는 자신도 없고, 할 줄도 모르겠고, 어디서부터 시작할지도 전혀 감이 없고, 이런 것보다는, 내가 그때 수업 들어서, 만약에 영상을 제작해야 된다면, 이런, 걸 좀 준비를 해서, 이렇게 해보고,
뭐 편집은 이렇게 하고 뭐 프로그램은 한번 이런 거를 쓰면 편하고 이런 것들을 아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이번 수업을 통해서 그런 경험을 가져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오늘은 그러면 이제 이 정도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고요. 제가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이제 같이 보면 좋을 아까 그 태용에 관련된 유튜브 그리고 이제 그 아까 이제 소사장 소피아 채널에서 이제 그 박혜정 크리에이터가 그 경력단절 여성으로 살다가 유튜브를 통해서 자신의 좀 어떤 삶의 의미를 되찾은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었었는데, 이제 그게 지금은 그분의 업이 된 거죠. 그래서 뭐 책도 내고 강연도 하고 이거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이제 정말로 그 크리에이터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데, 이와 좀 비슷한 맥락에서 여러분들이 아마 잘 아실, 대도서관이라는 유튜버의 어떤 그 강연이 있는데, 내용이 굉장히 좀, 여러 가지로 좀 그 생각할 거리들을 많이 던져주는, 그래서 단순히 이제 이것이 일로만 본다기보다는 그 안에서 어떤 그 의미를 찾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영상이 있어서 이것 또한 좀 공유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이번 주 강의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네, 다음 주에 그러면 다음 주는 그 온라인 강의로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고요. 그 사이에 지금 11월 6일로 이제 예정을 하고 있는 그 특강 섭외가 잘 마무리가 되면 최대한 빠르게 공지를 하도록 하겠고요. 네, 그래서 혹시 실시간으로 참여하는 것이 조금 어려운 경우에는 저한테 미리 알려주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금요일날 실시간 참여가 굉장히 어려운 경우가 많다면 제가 특강 방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경험해봤던 바로는 실시간으로 했을 때 질의응답을 이렇게 그 자리에서 하거나 할 수 있어서 좀 반응이 더 이제 그 소통이 잘 이루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금요일 날 한 2시간 정도 이렇게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된다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한 경우가 있다면 미리 저한테 좀 연락을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 컨텐츠 기획에 관련된 그 워크시트를 지난주에 이제 올려놨었는데, 이번 주, 포함해서 다음 주까지 업로드를 할 수 있게 제가 토론 게시판을 열어놨어요. 그래서 그 내용은 이렇게 완성이 되는 대로 올려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완성이 되는 대로 업로드 해 주시고, 두 번째, 이제 11월쯤에 아마, 또 컨텐츠 제작을 할 그 기회를 한 번 더 가지려고 하는데, 그때 그 내용들을 기반으로 조금 더 방향성을 잡아서 진행해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한번 그 방향을 잡아보는 그런 연습을 한번 해보는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이렇게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지내고 다음 주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